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자, 설 연휴 특집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이 아직까지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자,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3년째 접어들면서 출구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10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또 올해 2024년 11월에 미국 대선 등의 각국 주요 선거로 인해 전쟁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 여론도 변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 질수록 우크라이나에 불리하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던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른바 홀드 앤 빌드 전략으로 현재 영토를 지키면서 보급품과 전력을 증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주요 언론사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잃어버린 약 20%의 영토를 모두 되찾을 필요 없다고 언급을 한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신문 폴리티코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초점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완벽한 승리에서 종전 협상이 유리한 위치 확보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쟁 초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나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응도 역시 변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키우 국제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위해 영토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19%로 나타났는데, 10명 중에 2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조사에 따른 10%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던 우방 국가들의 입장이 점점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현재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슨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한 18% 정도 점령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새 영토로 편입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뺏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지난 2024년 6월 이른바 대반격의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있지 않았고 현재 전황도 교착 상태로 빠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계절적인 요인마저 반격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1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신속한 결과를 원했지만 아쉽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유엔 발표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약 4,300만 명에서 2023년 기준으로 70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자국군 전사자 규모를 기밀에 붙이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지난 8월쯤이었죠. 미국 정부 관계자들 말을 이용해 보면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사망자는 약 7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 또한 전쟁 이후 25%나 축소되었고, 안나 루비나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국장은 전쟁으로 인해 피해액은 약 한 7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최소 50만 명의 병력을 추가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초반만 해도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앞다퉈서 전쟁을 참여했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도시 젊은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등 입대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해외 체류하고 있는 꼭 남자까지도 징집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혀 여론이 좋지 않은데요. 우크라이나 징병 시스템에 관련 부정부패 의혹도 짙어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8월 전국 모병 사무실 압수수색까지도 하면서
징병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나는 지역 책임자들을 모두 다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전쟁 초반부터 이어졌던 미국과 서방의 지원은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데 2023년 작년 미국 국회에서도 약 80종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부결되었었죠.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미국의 유권자 약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응답자가 전체 48%에 달하고 적당히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7%에 그쳤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지원하려고 했었던 72조 규모의 예산안은 회원국들 중 헝가리의 반대로 결국 제동이 걸렸고 정권이 교체된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지원의 의지가 약해지면서 동맹국들 끼리도 지원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에 따라 각급의 선거까지도 유예되었는데 오히려 서방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통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연설을 통해 지금은 선거를 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전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젤렌스키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데 전쟁 초기만 해도 한 90%를 달했던 그의 지지율이 지난 10월에 70%대에 줄어들었었죠. 한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5번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대 80%까지 기록을 했는데 푸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뉴욕타임스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이어가겠다면서도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와 휴전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다라는 보도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확보하는 것에 만족하고 러시아 승리를 선언한 이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한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원한다면 협상을 응하겠다면서도 그 기준은 러시아의 국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 이도를 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일부 내어준 이후 휴전 또는 의미 없는 소모전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먼저 파국으로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 리스크까지도 불거지면서 세계 각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11월에 있는 미국의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큰 상황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치 변동성이 커진 환경이지만 그 변동성을 통해 최신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식 투자인이 관련 종목들과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설 명절 이후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봄에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조만간 봄에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있어가지고 과거의 주도주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설 명절 이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푹 쉬시고요. 2월 13일 오전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 많이 찌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